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서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신축을 사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이제 상승기가 올 거잖아요. 그때는 저는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분당에 네. 재건축 이제 네.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런 구축 오래된 그리고 또 저기 송파에 보면은 또 네. 구축 송파에 뭐 올림픽 회밀이나 뭐 이런 네.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를 이번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사는 게 네. 좋은지 아니면은 신축을 네. 조금 저가에 사는 게 네. 좋은지 네.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저는 하시겠어요? 신축을 사겠습니다. 아 신축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건설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큰 호재인데 지금 이런데 지금 1000세대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봐도요 가격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임해동에 이제 아름 4단지를 보시면 네. 매매가 호가가 거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호재면은 이미 가격이 쫙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추가적인 돈을 보태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하락 시기에는 이게 전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진행해도 10년 내에 되기 힘듭니다. 10년 내에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저는 신축을 살 것 같아요. 아 신축을 싸게 네. 나올 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질문을 하시는 게 네. 그 둔촌주공 네. 그게 이제 내년부터 풀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이제 구축 아파트 재건축 네. 그런 거를 많이 저울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둔촌주공을 살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고. 저는 가면 갈수록 이거 재건축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상승의 막바지에 폭등을 해요. 상승의 막바지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땅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거의 없으니까 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네. 오히려 돈이 생깁니다. 돈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돈도 내고 땅도 내고. 물론 이제 평수를 더 높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신축을 사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이제 상승기가 올 거잖아요. 그때는 저는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어찌됐건 분당이나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새 아파트로 태어나려면 저는 최소한 10년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년 뒤에 세상을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그때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 아 인구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아 훨씬 작겠죠. 네. 분당조차도. 분당조차도. 와. 지금보다는 작겠죠. 네. 왜냐면 이제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인구가 하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팔라지니까. 와, 그 서울에 진짜 요지로 가야겠네요. 서울의 요지로 가능하면 신축이 저는 이번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비쌉니다. 아, 네, 하지만 네. 조금 기다리면 그게 뭐 한 2년 뒤건 언젠가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로의 매수 기회는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혹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여기라면 내가 한번 사볼만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아파트 있으실까요? 너무 한 두세 군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게 네. 개포동에 네. 그 프레지던스 차인가? 프레지던스 차이.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로 너무 좋죠. 보니까. 뭐 아파트가 또 저거까지 있죠.
그 인피니트 풀. 예, 인피니트 풀. 예,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요거거든요, 24억 지금. 이구나, 예, 요게 이제 33평 이제 24억인데 어,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 한 20%. 20%나 많으면 30% 떨어져야 된다. 어. 그럼 얘를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거기에 이제 급매물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4억인데 뭐 20% 떨어지면은 한 18억, 1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18억이면 내가 진짜 이게 사볼만 하겠다. 그럼 급매물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18억을 써놓으세요. 그럼 그 근처 매물이 오면은 바로 알람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서비스까지 구축해 그런 놓으신 거예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와, 네, 대박이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어. 아파트를 요 이제 별표 요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네. 내가 원하는 급매물 가격대를 써놓으시면은 그 정도 오면은 바로 이제 매물을 바로 이제 신호를 쏴드립니다. 아, 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셔서 10년 후를 봤을 때 네. 그 인구가 줄면 특히 네.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능 보는 인구가 4분의 1로 준대요. 맞아요. 젊은 인구가 정말 많이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그 학군 프리미엄이 네. 옛날보다 못할 거다라고 네. 그거를 전제를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대치동보다도 잠시를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군 프리미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군 프리미엄은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느끼시잖아요. 지금은 챗 GPT나 이런 걸 이게 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영어 에세이가 네. 진짜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 좋은 거 읽어주고 막. 그렇죠. 네.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네. 질문 잘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의 교육이 현실을 너무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교육 프리미엄은 저는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리센치에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도 뭐 강남도 살아보고 했지만 여기가 좋아요. 저는 어디 가고 싶냐? 저는 잠실을 주공 5단지 가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센치도 좋긴 한데 여기는 오래됐잖아요. 이제. 네, 좀 오래됐고 구축이라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뭐 시장이나 이런 건 있는데 백화점 이런 편의 시설이 여기 없어요. 근데 잠실 바로 옆에는 롯데 월드타워에 백화점 있지 뭐 극장 있지 뭐 없는 게 다 없잖아요. 한강 바로 옆이고. 네, 그런데 만약에 대치동을 보면은 만약에 그런 학군 프리미엄이 없다라면은 그렇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교통도 좀 그런 거. 네, 이쪽은 물론 이제 요 뭐죠? 양재천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치동은 안 살아봤지만 뭐 강남도 살아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만 놓고 본다면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새 아파트가 많이 된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저는 거의 1, 2순위 중에 하나가 잠실 주공 5단지에 살고 싶다. 와, 그래서 그런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네. 와, 그 진미크는 어떠세요? 네? 진미크라고 여기 재건축하는 아. 단지 있더라고요. 네. 여기 파크리오 밑에 네. 이쪽은 조금 좀 외셨나요? 이쪽은 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네,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의 대장은요 결국은 앞으로 와야 돼. 예, 우리가 엘리트나 잠실 주공 여기가 이제 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이제 종합운동장도 바로 옆에 있고 종합운동장이 또 이쪽이 또 엄청나게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삼성역이 SRT도 들어오고 다 기아 고속도로화 시키고 그렇죠. 현대 자동차 들어오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먼 이쪽보다는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재건축만 된다라면 명실공히 이제 잠실의 최고의 대장 아파트로 저는 우뚝 서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저 23.5억인데 네. 저기서 한 5억 빠지면 되는 건가요? 한 20%면은 그렇죠. 한 5억 빠지는 거니까 한 18억, 17억, 18억 정도면 상당히 괜찮아요. 메리트 있는 저는 가격이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님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좀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에 엄청난 지금 기술에 대한 충격으로 지금 챗 GPT 시대가 완전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완전 지금 맞아요. 엄청난 혁신인데 저는 이런 기술적인 혁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안에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보다 이 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10년 안에 발생할 변화가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예.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 변화하는 세상에 잘 맞춰 나갈 건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앞으로 이제 과연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결국 이제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후 문제가 앞으로 또 10년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지금 갈수록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각국 나라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지정학의 변화가 우리 삶에 또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예, 인구가 이제 증가할 거를 전제로 만든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각종 공적연금, 사회보장 시스템이 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폰지거든요, 폰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세금을 낼 사람들이 없고 그게 10년 지나면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미 이제 심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웅달 책방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고견들도 많이 또 들으시고 하시면 되게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대표님 독서 모임도 여시잖아요. 예, 독서 모임도 예,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월 예. 엄청 많이 참여하시죠. 아니 많이는 참여는 못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원 제한을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좋은 책들을 좀 보고 우리가 미래를 한번 잘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는 뭐 내년 한 가을이라서 2025년 상반기에 부동산 쪽을 한번 노려보긴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더 큰 흐름을 또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도 같이 네. 좀 보면서 준비하면 또 부동산을 보는 눈도 넓어질 수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한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기원의 빅데이터 부동산 리치고에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